블랙 위도우, 과부검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진 거미가 있습니다. 교미 후에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 점 때문에 서양 그리고 미국에서는 남편과 자식을 다 죽이고 유산을 뜯어내는 사악한 여인이나 요부를 부를 때 쓰이는 별칭이라고 합니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더 드리자면 여성살인마의 유형 중 하나인 블랙 위도우, 즉 과부거미는 자신의 남편이나 애인 등을 죽이는 연쇄살인마를 지칭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디스커버리 채널의 데들리 위맨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진 여성 살인마들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어떤 여자일까요? 남편, 구원자, 심지어는 자신의 아이들까지 살해한 다음에 시체를 잔인하게 토막내어 돼지의 먹이로 준 희대의 연쇄살인마가 있었습니다. 과부거미, 여성살인마로 아직까지 손꼽아지는 그녀의 이름은 벨 거네스라고 합니다. 1859년 노르웨이에서 태어났으며 20대 초반에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 당시 181cm의 키에 200파운드, 즉 91kg의 위풍당당한 체구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풍당당한 체구를 자랑했던 그녀는요, 기이할 정도로 주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과 사라지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아니, 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다 그녀의 행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884년 그녀는 미국 시카고에서 안톤 소렌슨이라는 남성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그마한 가게를 열었지만 장사는 그리 신통치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다가 이 남편 소렌슨은 1900년도 7월에 원인불명으로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의 와이프이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벨 거네스의 주장에 따르면요, 남편이 멀쩡히 서 있다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겠죠. 의지하던 남편이 이렇게 비명 행사를 했으니까. 하지만 그녀의 불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그중 2명이 역시나 남편과 똑같은 원인불명으로 사망하게 되어버립니다. 아니, 집안에 마가 끼었나? 한마디로 줄초상이 나버리고 마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을 마감한 남편과 2명의 자녀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역시 돈이 왼수죠. 그들은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망하면 유족이 거액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에 들은 사람들이 똑같은 원인불명으로 사망이라 뭔가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의사는 약물에 의한 사망 의혹을 제기했지만 부인이자 어머니인 이 벨 거네스의 반대로 부검은 시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보통은 사랑하는 가족의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부검에 적극 찬성을 했을 텐데 그녀는 반대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었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죠. 당연히 의심이 든 죽은 남편 소렌슨의 친척들이 독사를 주장하며 보험사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제대로 된 조사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1900년도였으니 지금과는 다르게 철저하고 과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10억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벨 거네스, 그녀의 행보는 그 후에 더욱 가관이었다고 합니다. 남편과 자식의 장례식이 끝난 지 단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들의 보험금을 요구하여 8,500달러, 우리나라 돈 9,8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바로 수령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가치가 상당했던 액수였겠죠. 9,800만원. 그리고 남은 2딸을 데리고 도망치듯이 인디애나주로 떠났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뭔가 정말 이상한 냄새가 솔솔 나고 있어요. 인디애나주의 라포테라는 마을로 이사온 벨 거네스는요, 거구에 어울리지 않게 상당히 매력이 있었나 봅니다.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돼지 농장을 운영하며 2명의 딸이 있던 호라비 피터라는 사람을 만났고, 초록은 동색이라고 서로의 외로운 심정을 이해했는지 만난 진 얼마 되지 않았지만 1902년 4월 1일에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위엔 왜 이리 불운한 일만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들이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아기였던 피터의 친딸이 그녀와 단둘이 있던 도중 역시나 원인 불명으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당시에 남편 피터가 자기 친딸의 죽음에 대해 별다른 의문을 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정말로 기이한 일인데요. 피터와 벨, 그 둘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여러분들도 살짝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1902년 12월 피터도 역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편을 2명이나 먼저 보낸 이 박복한 팔자의 벨 거네스의 말에 따르면 남편 피터가 창고에서 일하던 중 고기 굽는 철판이 선반 위에서 우연히 그의 머리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 사고로 즉사하였다는 것이 그녀의 증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우연일까요? 정말 그녀의 주위에는 사건, 사고, 원인 불명이 늘 붙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우연이 계속되면 그건 우연이 아니겠죠. 10억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딱히 해명할 방법이 없었던 보험회사는 이번에도 역시 사고사로 결론을 내렸고 보험비 4,000달러를 그녀에게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그녀의 주위에서 벌어지니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은 거네스의 어색한 증언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돼지 농장의 운영자이자 숙련된 도축업자였던 피터가 그렇게 쉽게 죽었을 리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주민들은 이 벨 거네스를 살인범으로 고발하였지만 만만히 볼 그녀가 아니었죠. 자신이 임신 중인 것을 이용해서 남편은 죽었지만 내 뱃속에는 그의 아기가 있어요. 이런 화려한 말발로 동정론을 이끌어내며 감성팔이를 해댄 끝에 증거부적으로 풀려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두 번째 남편의 사망 사건은 종결되었고, 임신 중이었던 이 거네스는 1903년 유복자 필립을 낳았습니다. 또다시 홀몸이 된 거네스였으나 이번엔 남편의 유산, 농장을 소유하게 되었죠. 그리고 여자의 몸으로는 일이 벅찼는지 농장 일을 도울 일손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시는 레이 램피어라는 남자가 1906년부터 그녀의 농장에 거주하며 그녀를 도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레이 램피어라는 남자가 너무나도 불쌍한 남자입니다. 이유는 후에 아시게 됩니다. 어쨌든 정말 불쌍한 남자예요. 이렇게 일꾼도 오고 농장이 차츰 자리 잡고 있을 무렵, 아까 피터 역시 2명의 딸이 있었고 그중 아기였던 딸은 벨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남겨진 마지막 딸 제니, 그녀 역시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뭔가 정말 수상하죠. 정말 수상해요. 맨날 보이던 아이가 안 보이니까 자연스레 이웃들이 제니의 행방을 물어보게 되었고, 이에 벨 거네스는 제니가 신을 섬기고 싶어 해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시켰다고 자랑스럽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이미 예상하셨겠죠. 사실 그녀는 계모인 벨에게 살해되어 자기 집 마당에 묻힌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자기 배로 낳지 않았지만은 그 딸을 죽인 다음에 앞마당에 묻어버리고 아예 공부하고 싶어서 유학 보냈어요. 이렇게 뻔뻔스럽게 말을 하고 다닌 거였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법이죠. 과부거미가 교미 후에 수컷을 잡아먹고자 유혹하듯이 이 벨 거네스는 모든 시카고 일간신문에 다음과 같은 광고를 냈습니다. 구인 인디애나주 라포테에서 제일 좋은 곳에 있는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는 매력있는 미망인이
인생을 함께할 어느 정도 재산이 있고 점잖은 남자를 모집함. 방문 의사 없는 편지 사절, 장난 사절, 이러한 광고를 내고 만 거예요. 사람의 심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나 봅니다. 요즘도 이런 광고를 자주 볼 수 있죠. 이제 남자를 원한다고 우리 농장에 와서 나랑 같이 살자, 이러한 구인 광고를 낸 거예요. 저도 남자지만 남자란 동물이 참 어리석죠. 이 광고를 보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중년 남자들이 지갑과 땅 문서를 든 채 그녀의 마수에 절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 먹잇감 중에는 미네소타에서 온 존 무라는 남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50세의 나이에 새로운 이성과의 만남을 꿈꿨는지 $1000를 지참하고 온 그였지만 그녀의 농장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확실히 아시겠죠? 남편 살인에 재미를 붙이니 아예 이쪽으로 전문가가 되어버린 그녀의 또 다른 비즈니스가 돼버리고 마른 거죠. 그 다음에 도착한 희생양 조지 앤더슨은요, 벨 거네스, 그녀와 똑같은 노르웨이 태생의 이민자였다고 합니다. 타국에서 같은 나라의 미인을 만난다는 기대를 품고 도착했지만 정작 직접 눈으로 본 벨 거네스는 그가 상상했던 섹시한 밀프, 중년 미인이 아니고 그저 40대 중반에 늙어가는 아줌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거기다가 뭔가 아주 이상하게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키가 181cm에 몸무게가 91kg나 나가는 거구였으니까 위화감이 장난이 아니었겠죠. 하지만 거네스는 이 앤더슨을 대우하며 극진히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앤더슨은 여행에 지쳤고 잘 차려진 저녁도 먹은 터라 금방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잠이 든 앤더슨은요, 이상한 낌새에 문득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네스가 촛대를 들고 자신의 옆에 서서 빤히 쳐다보는 사악하리만큼 섬뜩한 눈빛과 마주치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자다가 깼는데 누군가가 빤히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소름이 돋죠? 이에 걸맞게 그는 기겁을 하며 큰 비명을 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거네스도 예상하지 못한 일인지 그녀 역시 놀람과 동시에 주랭랑을 치자 이곳이 정말 위험하다고 느낀 앤더슨은요, 침대에서 뛰어내려 옷을 재빨리 주워 입고 농장을 탈출해 곧장 자신의 마을이 있던 미주리행 열차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직감 혹은 외모지상주의 때문에 거네스를 멀리했던 덕분이었는지 결과적으로 앤더슨 그는 이 거네스의 마수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찌 보면 운이 정말 좋았던 남자였죠. 거네스의 외모에 실망을 해서 약간 경계를 하고 멀리했던 그였는데 이게 그에게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행운이 되었던 거예요. 앤더슨이 주랭랑을 친 후 뭔가를 단단히 생각했는지 벨 거네스가 대형 여행 가방을 계속 주문하기 시작한 것도 이쯤이라고 합니다. 그녀에게 상품을 배달했던 사람 클라이드 스터지스는 그 크고 무거운 가방을 마치 마시멜로우 상자처럼 가볍게 어깨로 들 수 있는 여자는 처음 보았다고 훗날 증언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괴력의 소유자예요. 그녀는 밤이고 낮이고 집안의 모든 문이란 문은 닫아두었으며 그녀의 농장 근처를 우연히 지나던 농부들은 그녀와 일꾼이었던 램피어가 밤에 돼지우리를 파고 있는 것을 종종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이 쌓여있던 것도 아닌데 밤에까지 잔업을 하다니,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바와 같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야심한 밤에 무언가를 작업하고 있었던 거였겠죠. 정말 주도 면밀한 거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어두운 밤에. 앤더슨의 뒤를 이어 광고를 보고 온 구원자는요, 아이오와에서 온 올 버즈버그라는 중년 호랍이었는데 그가 사람들 눈에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1907년 4월 6일 라포테 은행이었다고 합니다. 그 벨 거네스가 사는 동네의 은행이었던 것이었죠.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수천 달러를 현금으로 대출받았고 얼마 안 가서
그는 실종되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아들 오스카와 매튜 머즈버그가 아버지의 행방을 수소문 끝에 거네스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그들이 받은 답장은 그들의 아버지를 보지도 못했다는 그녀의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정말 매력적인 여자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녀에게 홀딱 반해가지고 자신의 땅을 담보로 해서 돈까지도 다 뜯기고 목숨까지도 잃게 되었던 남자인 거죠. 뭔가 그녀한테 뭐 알 수 없는 매력이 숨겨져 있나 봅니다. 아니면 협박을 했던지. 하지만 그녀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1907년 12월에는 사우스다코다의 미혼농부 앤드류 헬게리엔이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고 따뜻한 답장을 받았습니다. 둘은 수차례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요즘으로 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랜선 연애를 한 거죠. 이 거네스가 1908년 1월 13일자에 쓴 편지는 순진한 농촌총각 헬게리엔을 주체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내 세계 최고의 친구에게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여자는 없을 거예요. 드디어 당신이 나에게로 와서 내 사람이 된다니. 당신이 보낸 편지들을 보며 나는 당신이 내가 찾던 사람이란 것을 알았어요. 내 심장은 거친 환희로 뛰고 있어요. 나의 앤드류, 사랑해요. 나와 영원히 함께해요. 달달한 분위기의 편지가 오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헬게리엔의 마음을 불태웠던 거예요. 순진한 농촌총각에. 1908년 1월 이런 달달한 편지를 받은 그는요, 거주지에서 찾은 2,900달러를 수표로 바꾼 후에 자신의 사랑 거네스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그 라포테 은행에 나타나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것이 목격되었고, 이후 앤드류 헬게리엔은 다른 남자들처럼 역시나 실종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농장의 일꾼, 제가 너무 불쌍한 남자라고 설명드렸던 이 레이 램피어는요, 이상하게도 벨 거네스에게 푹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개인의 취향이니 존중해드립니다. 거네스를 위해 어떠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그는 점차 구원자들을 질투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거네스는 1908년 2월 3일 그를 해고하였다고 합니다. 야,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야, 너 좋아할 수도 있잖아. 램피어는 이렇게 버려진 신세가 되자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위험한 방법을 쓰기로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실종된 앤드류 헬게리엔이 그녀의 집에서 처리되었다라는 진짠지 가짠지 모를 소문을 흘리게 되고 마는 거예요. 왜냐면 주민들은 앤드류 헬게리엔이 거네스의 실물을 보고 실망하여 이곳을 떠난 지 오래라고 믿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소문을 냈으면 정말 벨 거네스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남자의 치졸한 복수일까요? 자신의 사랑을 안 받아줬다고. 우리 파수 형님들이 이런 거 잘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후 실종된 앤드류의 형제인 에이즐 헬게리엔이 거네스에게 편지를 보내 동생의 안부를 물어보았지만 이 거네스는 앤드류가 친척을 만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갔을 거라고 얼토당토 안 되는 말을 전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 에이즐은 거네스의 말을 믿지 않았고 자신이 직접 찾아갈 의사를 그녀에게 밝히게 됩니다. 자, 안 그래도 램피어로 골치가 아픈 상태에서 그 실종자의 형제까지도 온다고 하자 그녀는 정말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심경이 복잡해졌는지 선수를 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녀는 법률가 렐리터라는 사람을 만나 해고된 일꾼 램피어가 자신을 스토킹해 그녀와 아이들을 죽이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을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죽을 때를 대비해서 유언장을 작성하겠다고 말을 했고 법률가 렐리터는 전 재산을 자식들에게 남기겠다는 이 거네스의 유언장 작성을 공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단이 벌어지게 됩니다. 1908년 4월 28일 새벽 일꾼 램피어를 대신해 고용된 조 맥스는요,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무언가 타는 냄새에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층에서 불이 난 것을 깨달았고 거네스와 아이들의 이름을 외쳐보았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화염이 2층으로 번져오자 그는 속옷 차림으로 창문으로 뛰어내려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내달렸지만 사람들이 도착한 것은 동틀 무렵. 이미 지붕은 불타 내려앉았고 박살나버린 저택은 연기만을 내뿜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불이 소화된 후 잔해를 해치자 지하실에서는 4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으며 거기에는 아이들의 시신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기네스의 2딸과 아들 필립의 유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머리가 없어진 성인 여성의 시체였다고 합니다. 이 시체는 머리가 없었기 때문에 신원 파악이 어려웠고 머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들은 범인을 찾던 도중 그 법률가 렐리터가 있었잖아요. 거네스의 유언장을 들고 와서 아니 이 사건은 그녀를 사랑해서 스토킹해서 해고된 일꾼 램피어가 거네스 일가를 협박을 하였고 그래서 이렇게 불을 지르고 살인을 저지른 거다. 이러한 증언을 하게 되었고 졸지에 램피어는 경찰에 체포되게 됩니다. 하지만 램피어 자신은 방화 및 기네스 가족에 대한 사례를 완강히 부인했다고 해요. 과연 어느 것이 진실일까요? 이후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희생자 앤드류의 형인 에이즐 헤게리엔이 뒤늦게 사건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자신의 형제가 이 벨 거네스에게 농락을 당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며 동생의 실종에 그녀가 크게 관여한 것 같다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꾼 조 맥슨 역시 자신이 구덩이를 메꿀 많은 흙을 손수레로 실은 적이 있다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증거들이 쌓이면서 그녀의 실체가 벗겨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고 하죠. 이후 그녀의 농장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졌고 그들은 생각도 못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1906년 12월에 실종된 아까 신학대학에 들어갔다고 거네스가 거짓말을 한 2번째 남편 피터가 남긴 딸 제니 올슨과 신원 미상인 2구의 어린이의 시체가 발견되어집니다. 그리고 1907년 4월에 실종된 올 머즈버그의 잘린 머리가 발견되어집니다. 동생을 찾기 위해 형이 직접 찾아온 이 앤드류 헬게리엔의 사체 역시 발굴되어지게 됩니다. 그 순진한 농촌 총각은 형 앞에서 이렇게 시체로 발견되어진 거죠. 토마스 린드보, 헨리 거홀트, 올라프 스벤 헤러드, 존 무, 올라프 린드블룸 등 과거 구원자나 고용인들의 시신들도 그녀의 농장에서 차례차례 모두 다 발견되어집니다. 쓰레기 매물장, 숨은 지하실, 양계장에서 나온 시신들은 하나같이 사지가 뜯겨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가 잘려있고 팔은 어깨 쪽지에서 뽑혀나갔고 다리는 허벅지만 남아있었습니다. 사체의 각 부분, 팔다리, 머리통, 몸통은 각각 다른 곡식 자루에 쑤셔 넣어져서 석회를 뿌린 채로 묻어둔 상태로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녀의 농장에서 발굴된 시신은 총 49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살인마, 이 과부검이라는 명색에 어울리는 여자였던 거죠. 벨 거네스는. 이 끔찍한 여자 벨 거네스를 짝사랑했던 우리의 불쌍한 램피어는 사건의 진실을 실토하게 됩니다. 구원자들이 광고를 보고 오면 며칠간의 친절과 식사 대접으로 피해자를 충분히 안심시킨 후에 차에 수면제를 탔다고 합니다. 살해 방식은 주로 고기칼로 목을 자르는 식, 그리고 시신을 옮겨 토막낸 것도 모두 거네스가 직접 했으며 돼지를 길렀다고 했잖아요. 남은 사체 조각은 돼지에게 먹이로 줘버렸다고 실토를 하게 됩니다. 또한 머리가 없는 신원불명의 여성은 거네스가 아니라고 하며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가정부를 명목으로 시카고에서 온 여성을 꿰어내어 머리를 강타해서 살해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원을 알 수 없게끔 머리를 잘라내고
자신이 살해한 아이들과 나란히 놔두고 집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카고에서 꼬신 여성을 자신 시체에 대역을 시키기 위해서 그녀를 살해를 하고 이런 포장을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램피어는 자신은 그 모든 일들에 뒤치다거리와 방화만을 했으며 살인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해고된 이후에 그녀의 도주책으로 다시 고용되었고 후에 같이 도망갈 계획이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벨 거네스는 그를 홀로 남겨두고 다른 루트로 혼자서만 도망갔고 우리의 램피어는 또다시 버림받은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제가 불쌍한 남자라고 말씀드렸죠. 호구 중에 호구가 된 거예요. 42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에게 강탈하여 예금한 돈은 25만 달러에 달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억 9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정말 어마무시한 돈이겠죠. 하지만 이 돈은 불을 지르기 전날 벨 거네스가 모든 금액을 빼내간 사실도 밝혀지게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범죄의 재구성, 이런 영화도 있고 유주얼 서스펙트나 그런 거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녀가 그녀의 피지컬에 걸맞게 머리도 비상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시신을 이용하고 또 자신의 자식들은 무참하게 살해를 해서 그 램피어라는 불쌍한 남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연결고리를 이어가지고 완전 범죄를 꿈꿨던 것이었죠. 정말 무서운 여자였던 거예요, 이 여자는. 이 모든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 벨 거네스는 미국 최악의 살인마라는 타이틀과 푸른 수염이라는 별명까지 곁들여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수배에 들어간 벨 거네스의 행방은 묘연했으며 몇 번의 목격 정보도 있었지만 결국 찾아내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레이 램피어는 법정에 섰고 방화 혐의만 적용하여 2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수감 중에 결핵으로 1909년에 사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불쌍한 남자죠. 끝까지 이용당하고 감옥에까지 가서 거기서 목숨까지도 잃고. 그 후 세월이 흘러 2007년 인디애나폴리스 대학 법의학 연구팀이 이 머리 없는 여인의 무덤을 발굴해서 다시 분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이 나기 전에 머리가 잘려 죽은 것을 과학적으로 확인시켰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불이 나기 전에 사망한 것을 확인하였고요. 또한 과거 거네스의 편지에서 DNA를 채취해서 무덤 속 여인의 DNA와도 대조해 보았지만 역시 불일치했다고 합니다. 이 과학적으로 모든 게 밝혀지게 된 겁니다. 이로써 레이 램피어의 증언 기록이 확실한 사실로서 증명된 셈이었죠. 여인의 몸으로 40명이 넘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아이들까지도 모두 다 죽인 희대의 살인마 벨 거네스. 그녀는 어마무시한 완력과 비상한 머리로 사건 저편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최후를 맞이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거리낌 없이 이웃집의 마음씨 좋은 아줌마로 나머지 삶을 편히 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찌 보면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는.